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정신과 전문의 최명규 원장,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허주연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 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도 지금 정신이 없지만요.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우더니 운전자가 내려서 훌라후프를 돌립니다. AI가 만든 영상 아니고요. 실화인데요. 어허. 중국 충칭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도로에 흰색 차량 한 대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걸까요? 아닙니다. 어머.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태연하게 훌라후프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머머. 주변으로 차량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도 네네. 참 위험하고 황당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네요. 어머나, 아니 진짜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우리가 뭘 본 거에 보고도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어머. 차량 밖에 하차해 있는 한 여성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훌라후프를 돌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건데요. 네. 이 중국 현지 사정에 밝은 누리꾼들의 반응에 의하면은 지금 저 도로 구간이요. 그 차량 끝번호 숫자에 따라서 요일별로 아마 그 제한 시간이 있는 그런 도로 구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운행 금지 시간이 제한 시간이 풀리는 거를 기다리면서 저렇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들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중국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어떤 끝자리가 몇 번이면 그날은 운행하지 마시오, 그날 전체를 하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최명규 원장님 혹시 저 여성분 입장에서는 혹시 나 지금 병원에서 나 이 시간에 운동해라고 권고한 시간이, 그래서 막 갑자기 차 세워놓고 운동하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나 그보다는 저 여성은 일단 좁은 차 안에 오래 앉아 있는 거를 못 견디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에 있기보다는 이제 밖에 있는 쪽을 갖다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어허. 그런 다음에 어찌 보면은 저게 여기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하지만요. 반대로 답답하게 기다리는 차 안에서 언제 이 시간이 끝나지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정신건강 상에 있어서는 도로 건강과 다르게 정신건강 상에 있어서는 저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이제 건강에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위험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운동을 훌라후프를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려볼게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중국에 간 김에 네. 인접 국가인 인도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인도의 자르칸드주에서 한 여성에게 불거진 일인데 처음에는 하늘이 원망스러웠는데 알고 보니 하늘이 도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하늘에서 구멍이 났을까요? 이 비 때문에 엉망이 된 길을 우산을 쓴 여성이 걷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하늘이 원망스러운 듯 행여 옷자락이 어머, 젖을 어머! 길 한쪽으로 갔는데 지금 보셨습니까?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여성을 향해 쏟아져 내립니다. 어머나. 폭우에 집안이 약해지면서 건물의 담벼락이 무너져 내린 건데요. 여성 입장에서는 오히려 옷이 젖지 않기 위해 한쪽으로 걸을 수밖에 없었죠.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최명규 원장님, 담벼락을 대체 어떤 상태로 어떻게 지어놨길래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무너져요, 진짜. 인도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인도에는 굉장히 오래된 구조물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오랫동안 있고 점점 저 집안이 요번 여름에 확 약해진 것보다도 매년 침식을 당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저게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벽돌 사이는 고정하기 위해서 당연히 모르타르가 있게 되는데 그것도 약해지게 되면서 결국은 담이 잘리게 된 겁니다. 세상에, 참 진료하시느라 바쁘신 최명규 의원님도 어쨌든 또 건축 전문가까지 되셨는지 일단은 어쨌든 생과 사가 종이 한 장 차였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스페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달라하라의 한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골목길을 배회하는 어머. 황소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하더니 갑자기 뿔을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어머머머머. 쿵쾅 계속해서 차량은 들썩이고요. 가로수마저 힘에 못 이겨서 부러지고 마는데요. 우와. 알고 보니까 이 황소 전통 소몰이 축제 도중에 길을 잃고 흥분한 채 축제장을 이탈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엉뚱하게도 관광객 차량이 그 분노의 표적이 되고 말았네요. 와,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황소 뭐 투에 있는 그 황소나 이렇게 또 소축제, 황소축제 보면 그 황소들 그냥 덩치만 큰 줄 알았더니 야, 힘 위력이 대단하네요, 진짜.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차량의 뒷범퍼는 완전하게 뜯겨져 나갔고요. 와. 저 차량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어머나, 합니다. 어머나. 그만큼 처참하게 망가졌는데 차량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러니까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이 스페인의 전통 소몰이 축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스페인은 투의 나라이기도 한데 네. 하지만 저렇게 소들을 흥분시키는 이 축제, 과연 축제라 불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또 만약 자동차가 아니라 그 대상이 사람이었으면 어떨 뻔했냐라고 하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아유, 보고도 진짜 오싹했는데, 아니 혹시 최명규 원장님, 진짜 엉뚱한 궁금증인데요. 저 차는 예를 들어 저 황소를 자극하거나 막 움직여가지고 나 잡아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서 있었잖아요. 근데 황소가 느닷없이 저 차량을 공격했는데 혹시 색깔, 황소가 어떤 색깔 때문에 민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거기 이제 3가지 3단계가 있게 됩니다. 아, 그 3단계나 있어요? 첫 번째 저 소는 이제 토로브라브라는 이제 종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교배를 통해서 굉장히 싸납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소를 갖다 보게 되면은 소들은 온순하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가거나 위험을 갖다 피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어허. 저 소는 굉장히 공격적인 소를 갖다 키웠고 네.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들판에 키우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저런 차나 거의 보지를 못한대요. 어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단계는 저 소를 갖다 이미 굉장히 흥분시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완전히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톡 하고 건드리면 공격적으로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네. 소는 그렇게 많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만색 같은 게 갑자기 눈에 띄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커다란 검은 물체가 자신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저런 때 까만 물체가 갑자기 눈에 띄면은 아하. 공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네요. 세상에 진료하시느라 바쁘신데 축산하기도 관심이 많으신 또 최명규 원장님 해석까지 들어봤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캐나다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한 공원에서 요즘처럼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어허. 그래서 달콤한 휴식을 보내던 방문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갑자기 털복숭이 불청객이 찾아왔다고 하거든요. 어머나? 누가 찾아왔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풀복숭이? 잔디밭에 앉아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허겁지겁 놀라서 자리를 뜨는 모습입니다. 달콤한 휴식 시간을 깨트린 털복숭이는 누구였냐면요. 다름 아닌 야생 흑곰이었습니다. 저 사람 모르고 있어, 저 사람은. 지금 저 사람 책에 푹 빠졌어요. 독서하느라 뒤에 곰이 오는지도 모르고 야. 이따가 갑자기 또 눈치채고 혼비백산해서 저렇게 뒤늦게 몸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그래도 저 마지막에 그 일어서신 분들은요 강심장인가요? 아니 뭐 챙길 건 챙겨 바로 튀어가야지. 어떻게 뭘 챙길 건 챙겨 또. 만약에 저 같았으면 끼악 소리가 저도 모르게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런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공격성이 주로 발휘되는 순간이 너무나 이렇게 갑자기 섬찟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거나 혹은 소리를 내면서 도망을 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공격을 유발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흔히 뭐 등 보이지 말라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 곰의 공격을 받으면 죽은 척하다 이런 네, 아주 맞아요. 오래된 전설 같은 그쵸, 이야기가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곰을 보고 놀라지 않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분이 신발 챙겨야지 진짜 저 와중에. 근데 저 주변에 있던 분들은 슬금슬금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한테도 저기 곰이 와요 이렇게 소리를 못 지른 게 오히려 공격성을 유도할까 봐 슬금슬금 가면서도 이분들한테 손짓 몸짓으로 저기 곰이 오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려고 노력은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세상에. 근데 이제 다행히 이번 일은 무사히 지나가기는 했지만 네.
이 공원 측에서는 이 해당 곰을 포획해서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입장을 아이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이건 뭐 특별한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죠. 가혹한 결정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해당 흑곰이 전에도 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근데 공원 측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곰이 늘 말씀드리지만 동물이 사람들 가까이에 즉 민가 근처로 온다는 건 먹고 살 게 부족하다는 숲에 부족하다는 그런 반증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포획하지 말고 사살하지 말고 모독의 장치를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숲에 먹을 게 많이 생기도록 어떤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걸 잡아서 포획해서 사살한다고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근본 해결책이 될까요? 정말 안타깝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3분을 막 넘어섰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